왜냐면 실패의 정의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멈추면 실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두바이 브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옆에 계시는 이런 멋진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제가 지난번에 AI 발표를 했을 때 딱 만나뵀던 분이에요. 먼저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아부다비 그리고 두바이에서 정부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김두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한번 또 심층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렵게 아부다비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먼저 자기소개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브로노 대표님, 우선 구독자로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사업 개발, 특히 정보 사업 B2G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이제 매출을 만들어주고 정보 사업에 단순히 이제 커넥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을 발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인장, 지사장, 대행 서비스 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업 개발 용병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현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두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발표 때 처음 만나게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가 여기 온 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는지, 이 아부다비 혹은 두바이에 오시게 됐는지 그런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이제 중동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자이텍스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두바이, UAE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행사인데, 그쪽에서 이제 기회를 받게 되었고, 그 기회 속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겠다.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제가 이제 중동 쪽을 총괄하고 있는 팀장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더 열심히 진행할 수 있는 뭐 여건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UAE 쪽에서 사업을 이제는 제 스스로 해볼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이제 아예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이텍스가 여기서 엄청 큰 행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 기회를 발견하셨다고 하는 그 기회가 어떠한 혹시 생각이 딱 들었었던 건가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의 2년 전의 자이텍스와 현재의 자이텍스는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2년 전 그리고 또는 3년 전에 제가 처음 자이텍스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뭐 15개 많아야 15개에서 20개 정도에 되는 회사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때는 존재감도 없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입장벽이 있긴 했지만 작년 그리고 올해보다는 훨씬 더 낮았다고 저는 이제 판단할 수 있었고요. 그때 단순히 참석만 한 게 아니라 뭐 제 스타일상 이제 사업 개발 출신이다 보니까 또 열심히 또 맨 땅에 헤딩하는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전에 있던 회사님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죠. 뭐 출사표를 뭐 던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무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면 회사를 퇴사하겠다. 참고로 이게 제 두 번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출사표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 나와서 AI 장관님을 처음 뵙게 됐고요. 그때는 어떻게 AI 장관인 줄 알았냐라고 하기보다는 목걸이에 VVIP랑 뭔가 굉장히 반짝이는 그런 매달하신 분이 계신데 주변에 막 특징들이 뭐 비서분들이나 아니면 경호원분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처음 미팅을 하게 됐고 그게 알고 보니까 뭐 두바이 챔버의 수장이셨던 AI 장관님 이제 오마르님이셨고요. 그렇게 돼서 두바이 챔버와 연이 닿으면서 처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런 AI 쪽 사업에 대한 기회일 수도 있고 혹시 거기에 개인적인 기회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AI라는 특정한 분야보다는 정부의 연결 사업에서 가능성을 봤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교통 인프라 쪽 사업을 이제 처음에 진행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업 아이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아이템보다는 내가 누구를 알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까지 장기적으로 쌓아나가면서 신뢰를 얻고 사업 기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창업을 아부다비에서 하면서 AI, 뭐 사이버 시큐리티, 뭐 교통 인프라 이쪽 관련해서 좀 제가 진행할 수 있었던 좀 어떻게 보면은 아이템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지난번에 발표하신 것도 봤고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것들의 내용을 대략적으로는 좀 들었었는데 여태까지 쭉 진행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 그런 것들 중에서 뭐 잘 된 것도 있을 거고
실패한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일단 정말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실패한 케이스가 아직은 없어서 어, 왜냐면 실패의 정의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멈추면 실패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멈추지 않고 지연이 돼서 그걸 지연된 걸 어떻게든 사업 개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성사시켰기 때문에 아직은 성공한 케이스로만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자문들이? 제가 제 고객사 네임들은 이제 정부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AI 쪽 관련된 이제 기업은 최근에 이제 두바이 정부 그 두바이 교통청과 같이 이번에 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바이에서 굉장히 큰 행사였죠. 네. AI 위크에서도 뭐 굉장히 한국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분들이 참석하시는 큰 행사였고요. 그 두바이 교통청 쪽에서도 이제 CEO급에서 이제 디렉터 분들까지 오셔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행사가 진행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이텍스 행사 이후로 뭐 나는 이쪽 두바이, 아부다비 쪽에 넘어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올 수가 있었나요? 실제로 그 전은 제가 지금은 창업을 해서 왔다 갔다 하기 굉장히 편하지만 그 전은 이제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제가 기회를 발견했고 이제 제가 했던 건 결국에는 뭐 입찰 기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실증 사업을 통과해서 예산을 따내고 입찰 기획까지 하는 그런 기획을 하면서 이제 계속 매달 뭐 2주씩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을 회사한테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몇 번 정도 오셨던 건가요? 뭐 지금까지 대략 한 30번 정도 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 완전히 넘어와가지고 그쵸. 근데 이제 회사의 지원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고 한 15번 이후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개인의 그쵸. 이제 사업으로 오게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그렇군요. 여기에 두바이에 오신 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저도 해보면은 항상 다 많이 하는 얘기가 많이 와봐라 일단 그냥 한두 번 와본 거 가지고는 부족할 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많이 오면 올수록 여기에 기회를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하시나요? 네, yes or no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오되 누구랑 만나고 그 누구와 같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단순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UAE 쪽에 저희가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 많이 만나라는 뜻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만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정의고요. 미팅이 다음 주에 잡혔어도 그 주에 취소되고 미팅 시작 5분 전에 취소되고 또 그 다음 주를 밀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만나라는 뜻은 계속해서 현재의 그 중동 그 미팅 문화 특성상 계속 캔슬돼 있는 미팅을 극복하면서 계속 꾸준히 왔을 때 기회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실 때마다 주로 어떤 식으로 이런 미팅의 기회라던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셨나요? 저는 일단 자이텍스 때 제가 관련된 뭐 교통청이나 경찰청 그리고 뭐 상공회의소 쪽 라인들 통해서 계속 친분을 쌓아 나갔고요. 올 때는 사업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만 하고 같이 점심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그러면서 서로 신뢰 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음에 왔을 때 나 이런 파트너가 필요하니 이런 정부 관계자를 연결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가 이제 첫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것도 상당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뢰가 생겼고 그 다음부터는 좀 쭉 일사천리로 사람들이 연결이 되면서 네. 좀 일이 진행이 된 케이스인가요? 맞습니다. 대략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결했던 사람이 끊긴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 UA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이 보통 2년 정도면 이게 다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2년마다 성과 보고하는 직이다 보니 결국에는 리더십이 항상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2번 오는데 첫 번째는 그 리더십이 교체됐을 때 그 새 리더십과 같이 조인트를 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의 기회가 오고요. 또는 그 리더십이 인정을 받아서 프로모션을 했을 때 거기서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이 이제 승진했을 때 그렇죠. 이런 경우죠. 다행히도 제가 컨택했던 모든 분들이 승진을 하셔서 더 큰 기회들이 저한테 좀 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 아니면 보통
내가 어느 왕족을 알고 있다라고 한 경우에 실제로 사업에 저도 그거에 혹해서 넘어가서 막 몇 번 이제 미팅도 하고 했었지만 실제로 뭐 패밀리 오피스 타이틀이라든지 가보면 의리의리하거든요. 근데 사업적인 도움이 된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청 사업이면 교통청 관계자를 만나야 되고 경찰청 사업이면 경찰청 관계를 만나야 되는데 그분들의 친척을 만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봤을 땐 건너보다는 다이렉트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사업 한정입니다. 네. 여기 이제 전 이제 두바이 이제 있다 보면은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넘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현지가 사정이 어떤지도 이제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혹시라도 요청에 누군가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저도 오늘 이제 아부다비를 오면서 마침 오늘 저희 트럼프 대통령도 네. 방문을 해가지고 막 이쪽에 이슈가 돼 있는데 최근에 이 아부다비에서 느끼고 있는 뭐 정책적인 어나운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나요? 사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얘기보다는 큰 흐름이 저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흐름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당장 2년 안에 누구와 관계를 맺고 그 리더십을 따라가서 뭐 로드맵에 저희의 제품을 넣고 네. 그걸 기획해서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큰 틀이라고 한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뭐 AI라든지 아니면 어떤 ICT 쪽, 어떤 이제 포스트 뭐 석유 시대 이후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에듀케이션 쪽,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자료들을 굉장히 뭐 코트라나 아니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봤지만 검토하는 수준이 그게 정말 중요하냐라고 했을 땐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에너지 섹터에서 뭐 친환경 에너지를 몇 년, 2030년까지 이만큼 하겠다. 과연 기업들이 그거를 와 닿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리고 AI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로드맵은 로드맵일 뿐 실제로는 그 로드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아니면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좀 중장기간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자, 의사결정자, 탑다운과 바텀업으로 같이 협업하면서 좀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얘들이 어나운스 했을 때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ABC 업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럼 저는 이제 여기 두바이에 있으면서 저한테 이제 궁금해하고 이제 요청 오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있냐면 한국에 뭔가 브랜드를 만들었던 분들이라든가 그게 뭐 저기 뷰티 제품일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그런 상품들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저기 한 번은 미용사 이런 분도 계셨었어요. 본인의 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취업을 하던 아니면 사업으로 들어오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저기 회사에 속해서 출장으로 넘어온다거나 이랬을 때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 레인지가 좀 넓더라고요. 네. 거기에서는 주로 지금 여태까지 하셨던 것들은 정부 쪽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하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두바이하고 아부다비를 좀 비교했을 때 아부다비 쪽에는 그런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은 혹시 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부다비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뭐 여기 에드노옥이라는 석유 네. 공사 회사에 이제 엔지니어 포지션들을 굉장히 외국인들을 많이 뭐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뭐 개인적인 브랜드 또는 뭐 미용사 분이 직접 여기 오셔서 프리랜서 프리랜서 같은 게 있겠죠.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기회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기회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뷰티 제품으로 한다면 여기다가 런칭을 할 때 뭐 이커머스로 할지 아니면 유통업체를 잘 찾아서 어디 마켓에다가 이제 제품을 나열할지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B2B나 B2C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기업과 커스터머의 그런 소통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기회는 확실히 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머리를 거의 전역한 이후로 계속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강남 헤어살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헤어스타일을 자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제품을 팝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인 미용사가 두바이에는 굉장히 좀 있다고 들었는데 아부다비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분을 못 빼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부다비에도 한인 마켓이나 식당 같은 게 있나요? 아부다비에 식당도 많고요. 한인 식당도 많고, 한식, 한인 마켓도 있습니다. 있는데, 두바이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크지는 않습니다. 네. 두바이도 저도 아직 많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거의 없다 이런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아서, 아부다비는 그거보다 아마 외국인 비중도 좀 적을 것 같고, 왠지. 맞습니다. 뭐 인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여기는 또 두바이랑 또 좀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외국인들이 프리랜서나 자기 브랜드로 가지고 오는 게 야, 아부다비까지 정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부다비에 자리를 잡아가고 계시니까 네. 좀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관련된 제품이나 아니면 관련된 서비스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유명한 게 두바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아부다비에서는 정말 많은 애들이 보이거든요. 몰이나 이런 쪽에서.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의 교육열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국제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방과후 학교라는 개념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체계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국제학교라는 타이틀만큼 학비도 비싸지만 뭐 체계적인 방과후 학교에 대한 에듀케이션 쪽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느낌이 교육열도 꽤 있고 맞습니다. 한데 그런 수준 높은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공급이 조금 부족한 상태. 그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지치가 좀 낮다고 볼 수 있는 게 재정적인 안정적이 있었는데 유학을 보내더라도 뭐 런던이나 뭐 미국 쪽에 있는 뉴욕 쪽을 보내지만 웬만하면 여기에 있는 초중고를 나와서 대학교까지 현지 대학교에 들어가서 무난하게 대학원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LT 한정해서 한정으로? 예. 그러면은 두바이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네. 어디가 더 좋으세요? 전 아부다비가 훨씬 좋습니다. 이유는 혹시 뭘까요? 일단 두바이에 일이 너무 많고요. 일이라고 하면 진짜로 제 업무가 업무들, 너무 많은데 동시에 그 두 가지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바이는 아부다비보다 확실히 업무 난이도가 높습니다. 정부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지켜야 될 뭐 체계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진입 장벽이 훨씬 더 높은 편이고요. 아부다비는 잘 아시다시피 UAE 중에 아부다비가 의장국이면서 뭐 오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다 아부다비도 훨씬 많거든요. 하지만 예산이 많은 만큼 현지의 이런 유럽과 미국, 중국 업체의 입김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뭐 다행인 건 최근에 뭐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셨지만은 네. 대통령님께서 또 그 중국에 대한 견제를 잘 해주셔서 그나마 기회가 있는 건 맞지만 실제로 두바이는 규제가 높은데 예산이 좀 적고요. 반대로 아부다비는 진입 장벽은 두바이보다 좀 낮은데 예산은 많지만 동시에 이런 게이트키퍼의 국가들이 굉장히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에 뚫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